안녕하십니까, 이재필입니다. 자, 날씨가 굉장히 더워서 지금 거의 여름 날씨에 가까운데요. 날씨가 따뜻해지니까 더워지니까 시장도 같이 좀 더워지는 그런 모습이라서 시장이 이렇게 더워지면 날씨가 좀 더워도 괜찮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양시장 모두 상당히 강한 모습으로 마감이 됐죠. 코스피 지수가 약 0.76% 정도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1.23% 정도 상승 마감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번 주도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지금 오늘 보면 특징적인 부분들 좀 있었죠. 대형주들 위주로 좀 강하다가 또 오늘은 중소형주들까지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중에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저 G7 정상회담 그쪽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왔었는데요. 거기서 조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가 있었죠.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에 포탄은 지원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민간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좀 지원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에 굉장히 골치 아픈 문제들이 또 지뢰 같은 것들 이런 거 많이 매설됐으니까 그 지뢰 탐지 기기들 이런 것들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들도 작용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오늘 삼부토건 같은 종목이 상한가를 갔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여했다라는 그런 내용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 대형주들, 대형 건설주들 같은 경우는 좀 지속적으로 이렇게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나머지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받을 때 이런 것들은 조금 실적 괜찮은 종목들 위주로 조금 모아놓는다면 어느 날 갑자기 탁 튀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지난주에 조금 좀 못난이 짓을 했죠. 지난주뿐만 아니라 4월 중순부터 시작해서 한 달 넘게 굉장히 못난이 짓을 했는데 2차전지 대장주 쪽들 이런 쪽도 오늘은 비교적 강하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은 외국인들 수급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온 거죠. 자, 오늘도 하나하나 시장의 내용들을 살펴보고 나중에 또 투자 전략까지 만들어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런 거죠. 지금 오늘 딱 봐도 상승 종목이 훨씬 많은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전체적으로 다 좋았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 코스피 지수가 0.76% 정도 상승했는데 코스피 200 지수는 0.61% 정도 상승했죠. 자, 이 얘기는 대형주 쪽도 괜찮았는데 중소형주 쪽이 더 좋았다라는 거, 그런 걸 의미하는 거고요. 자, 코스닥 시장은 약간 반대의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코스닥 지수는 1.23% 정도 상승했지만 코스닥 150 지수는 1.77% 정도 상승했습니다. 시총 상위 종목들 이렇게 끊어놓은 게 코스닥 150 지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코스닥 150 지수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강했던 이유는 그러니까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이 전혀 힘을 못 썼죠. 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좀 키 맞추기 현상 그리고 대장주 쪽으로 기술적 반등 이런 부분들이 나오면서 이렇게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물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선물 시장도 프로테이지로는 0.67% 정도 상승했으니까 코스피 200하고 크게 차이가 없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그램 쪽에서는 비차익 쪽에서 한 1,000억 정도 프로그램 순매수가 들어왔죠. 이 차익은 선물하고 연계된 물량, 비차익은 선물하고 연계되지 않고 현물만 매매하는 물량을 얘기합니다. 물론 시차를 두고 먼저 이렇게 사놓고 선물을 파는 경우도 있지만요. 오늘 대체로 전 아시아 시장 중에 우리나라 시장이 가장 강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중국이 0.39% 정도 상승했고요. 여기는 안 나오는데 대만도 마찬가지 강보합 정도로 마감됐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코스닥 시장은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코스피 시장 역시 마찬가지죠. 이거는 이 원달러 환율이 좀 일조를 했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원달러 환율이 1340원에 육박하면서 좀 불안 요인도 좀 있고 그랬었는데 지난주에 파월 의장이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 나중에 또 제일 끝에
뭐 데이터를 봐가면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지만요. 자, 그런 부분들이 이 지금 원화를 강세로 이렇게 끌고 가는 요인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부터 시장 움직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시장하고 코스닥 시장 뭐 장 초반에는 마찬가지였어요. 자, 코스피 시장은 살짝 플러스로 시작했죠. 그랬다가 뭐 한번 출렁 이런 모습이 나왔다가 뭐 이내 양선을 뽑으면서 쭉 오전에 쭉 올렸다가 오후장에는 조금 이렇게 밀리면서 매물을 좀 소화하는 그런 모습으로 진행된 하루였습니다. 자, 이 코스피 시장의 경우는 지난주에 일봉을 22평선을 상향 돌파했었죠. 자, 이때였습니다. 자, 지난주 목요일 날 상향 돌파를 하면서 그러고 난 다음에 금요일 날 갭으로 뚫고 난 다음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뭐 오늘 이 주가 수준을 보시게 되면 4월 18일 날 기록했던 2,582포인트. 자, 이 정도에 근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근데 좀 이따가 선물 시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선물 시장 같은 경우는 이 현물 시장, 코스피 시장은 전고점을 뚫지 못했는데요. 선물 시장은 지금 코스피 선물은 오늘 장중에 뚫었었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거고요. 자, 지금 지수 관련주 쪽으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번 주에 수급 상황 한번 보시게 되면요. 지난주부터 시작해갖고 수급 상황 보시게 되면 자, 상당히 많이 매수를 했죠. 외국인들. 보시게 되면 뭐 오늘 5일 연속 순매수를 했는데요. 대략 이렇게 얼핏 계산을 해봐도 1조 6천억 이상은 굉장히 강하게 순매수를 한 모습입니다. 자, 요거는 삼성전자, 뭐 SK하이닉스, 일단 뭐 지난주부터 들어온 물량들은 이런 지수 관련주 쪽으로 좀 자금이 유입이 되면서 이 대형주 위주로, 지수 관련주 위주로 좀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여준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코스닥 시장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코스닥 시장은 기존에 뭐 지난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코스피 시장보다 좀 약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오늘은 좀 다른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아침에 출발은 좀 약하게 했어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플러스권에 출발해갖고 이런 모습이 나왔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10분봉에서는 일단 음선을 그렸다가 그러고 난 다음에 쭉 쳐올리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자, 이 코스닥 시장은 뒷심이 상당히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오후장까지도 그렇게 밀리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폭을 유지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일봉 보시게 되면 자, 한 3일 정도 이 코스닥 시장에서는 여기 이 파란 선이 62평선입니다. 62평선인데 자, 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오늘 아침 이렇게 한 3일 정도 지지 테스트를 했어요. 3일 정도 지지 테스트를 했는데 오늘 22평선을 장중에 상향 돌파하고 난 다음에 양선을 쭉 뽑은 모습이라서 뭐 지금 오늘 모습을 본다라면 좀 추가 상승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코스닥 시장 한번 보게 되면 전에는 이 코스닥 시장의 움직임이 외국인들 매매하고 동조화되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뭐 4월 달 이렇게 코스닥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난 다음,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코스닥 시장 수급 움직임도 외국인들의 수급에 상당히 많이 동조화가 되는 모습이에요. 자, 보시면 외국인들이 이때 좀 강하게 좀 매수를 했었죠. 자, 그러니까 코스닥 지수가 한 17포인트 정도 급등하는 모습이었고요. 자, 요렇게 조금 매도를 하고 뭐 그런 날은 움직여도 별로 안 움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또 2,100억 정도 외국인들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한 10포인트 정도, 뭐 1.2% 정도 그 정도 수준이죠. 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자, 요거는 일단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지금 소형주들 이런 것들을 안 건든다라는 거예요. 뭐 오늘의 경우에는 대장주 쪽으로 그쪽으로 수급에 좀 유입이 들어왔는데 이 외국인들이 장중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툭툭 건드려줘요. 대형주들을 툭툭 이렇게 건드려주면 뭐 거기서 또 수급이 따라붙는 수급이 있고,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이렇게 들어올리는 게 외국인들이 아니라 외국인들은 밑에서 잡아주기만 하면 다른 수급이 들어와서 올리는 그런 형국이 나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에코프로 한번 움직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에코프로 일봉인데요. 보시면 여기서 일단 쌍봉은 그린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좀 너무 많이 급등을 했어요. 자, 10만 원대에서 82만 원대 정도까지 올라왔으니까 이게 한 달, 두 달, 뭐 두 달 약간 넘는 기간 동안 8배가 올라왔다라는 거, 이거는 누가 봐도 과열이라는 거 알 수가 있었던 부분이죠. 그리고 이 올라갈 때는 아무도 못 말렸었는데 막상 좀 밀리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80만 원대에서 보시게 되면 5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산이 높았던 것만큼 골도 상당히 깊은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 상태는 이 62평선에 지지를 좀 받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이쪽에서도 한번 지지가 나왔고 오늘도 지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도 22평선하고 좀 거리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코스닥 전체에서도 뭐 추가로 좀 받는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2차 전지 섹터들 이런 쪽도 뭐 추가로 좀 받는 가능성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올해 초에 너무 올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뭐 기간 조정이라든가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 그리고 어느 정도 가격 조정 이런 부분들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반등 나오는 구간에서 좀 뭐 또 쫓아가고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렇게 많이 좀 물려갖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별로 이렇게 보시다가 조금 이 반등하는 구간, 이런 구간들을 이용해서 조금 빠져나와서 다른 쪽 섹터에서 수익을 노리는 전략, 뭐 그런 전략도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물 시장은 수급을 요렇게 한번 볼게요. 시간대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선물 시장의 경우에는 일봉부터 먼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선물 시장이 전고점을 돌파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나오죠. 자, 여기서 5월 달에 고점이 있었는데 오늘 장중에 338.15를 찍으면서 좀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라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로 귀결이 되는 거죠. 자,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전고점보다 한참 낮은 위치에 있어요. 근데 선물 시장은 돌파를 했다라는 거는 대형주 위주로 그냥 끌어당겼다라는 그런 부분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선물 시장 쪽에서는 윗꼬리를 조금 달긴 했지만 일단 전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맛은 본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수급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은 어제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금요일 날 매수를 했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선물 시장에서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내용은 그렇게 마음에 드는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오늘 수급은. 금요일 수급은 상당히 좋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매수가 막 들어오면서 미결제 확정이 늘어났어요. 자, 미결제 확정이 늘어났다라는 거는 신규로 이거로 추가로 더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베팅을 하는 그런 물량들이 유입이 됐다라는 겁니다. 뭐 그 결과 뭐 오늘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고요. 자, 오늘 선물 시장은 또 지난주 금요일하고는 또 좀 틀립니다. 자, 오전에 보시게 되면 자, 여기서 조금 뭐 매도 출발했다가 장중에 굉장히 좀 이렇게 강하게 매수한 모습이었는데요. 이때 대략 외국인들 순매수가 약 4,500억 정도,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자,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이게 좀 이렇게 반등이 강하게 나오니까 여기서 외국인들이 또 다른 얼굴을 했어요. 자, 여기서 4,500억 정도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때까지는 미결제 확정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많이 늘지가 않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는 요게 의미하는 거는 매도했던 사람들, 미결제 확정이 많이 안 늘었다라는 거는 매도했던 사람들이 조금 청산하는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근데 뭐 더 조금 신경 쓰인다기보다는 뭐 그렇게 썩 탐탁치 않은 그런 수급들은 오후장에 나왔어요. 자, 오후장에 이렇게 쭉 해서 선물을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결국은 949억 정도를 매수하면서 마감이 됐는데요. 자, 뭐 장중에 한 3,600억 정도는 오후장에 팔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매도하는 과정에서 미결제 확정이 늘어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이 얘기는 어떤 얘기냐? 자, 여기서 좀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 미결제 확정이 늘어났다는 건 신규 매수가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신규 매수나 신규 매도가 유입이 됐다라는 얘기인데 신규 매도가 여기서 이쯤에서는 야,
뭐 이쯤 올라왔으면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라는 그런 수급입니다. 게다가 오늘로써 코스피 시장이 6일 연속 상승 마감했고요. 코스닥 시장 역시 5일 연속 상승 마감했습니다. 자, 이런 수급들은 뭐 지금 단기 고점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외국인들은 보고 아래쪽으로 베팅한 외국인들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옵션 시장의 수급이 또 조금 좀 신경이 쓰이죠. 자, 옵션 시장 같은 경우는 일단 콜옵션 쪽을 보시게 되면 자, 외국인들이, 개인 투자자들이 콜옵션 매수가 좀 많습니다. 뭐 11억, 78억, 39억 연속해서 쭉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들 지금 뭐 이틀 동안 100억 정도 콜 매도를 쳤네요. 금융 투자도 계속해서 매도를 치고 있습니다. 자, 콜옵션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상방, 외국인이나 금융 투자는 하방을 보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풋 쪽도 마찬가지 수급입니다.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은 풋을 매도를 하고 있죠. 자, 이 외국인들은 그냥 거의 중립인데 금융 투자 쪽은 계속해서 풋 매수가 있어요. 자, 요거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이 옵션 시장 쪽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은 위로 간다. 외국인들은 뭐 요거 조금 조정 있을 것 같은데 더는 크게 못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수급. 금융 투자는 야, 이거 좀 한 빠지지 않겠어? 이런 수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요 정도로 파생 시장은 보고 넘어가기로 하고요. 자, 지금 뭐 특징 섹터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 들어서 반도체 쪽으로 뭐 상당히 좀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저 역시 마찬가지로 이 반도체 쪽에 관심도 되게 많고 뭐 긍정적으로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엔비디아라는 종목 있죠. GPU 만드는 회사. 자, 이쪽이 굉장히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올랐습니다. 뭐 삼성전자라고 해봤자 뭐 5만 5천 원 좀 밑에서 지금 뭐 6만 8천 원대 이 정도에 와 있으니까 뭐 30% 정도 뭐 그 정도 수준으로 올라왔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 엔비디아는 올해 초에 140달러 정도였습니다. 150달러 밑에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30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자, 지금 뭐 한 5달 정도 됐는데 더블이 났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AI 덕분이에요. 뭐 챗GPT라는 거 이런 게 툭 튀어나오면서 이렇게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맞아요. 뭐 엔비디아 쪽에 있는 GPU 이런 부분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쪽에만 적용이 될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이 반도체가 메모리하고 비메모리가 있는데 비메모리는 연산을 하는 거죠. 연산을 하는 거고 자, 메모리 반도체는 이 옆에서 연산하는 반도체 옆에서 어떤 데이터를 이렇게 기억을 했다가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 비메모리 반도체가 연산을 하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메모리 반도체 쪽 이런 쪽에도 좀 긍정적인 그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지난 주말에 중국 쪽에서 얘기가 또 나왔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보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거 예전에 미국이 화웨이 제재할 때 그럴 때 얘기했던 거하고 비슷한 그런 내용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윤 대통령께서 미국 가기 전에 미국 쪽에서 어떤 매체인지 매체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뭐 미국 정부 쪽에서 대통령한테 그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의 제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쪽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대체하지 말도록 그렇게 좀 신경을 써달라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뭐 업체 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얘기 들은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물론 뭐 있어도 없다라고 얘기를 하겠지만요. 자, 이런 부분들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경우에는 D램 시장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 세 기업이 3등분하고 있는 그런 쪽입니다. 물론 이 마이크론이 중국 시장 쪽에 좀 규모가 크진 않아요.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큰데
이 시장에 대해서 저 수출을 좀 못하게 됐으니까요. 뭐 수입을 안 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은 누가 채워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뭐 이런 기업에는 좀 단기적으로는 플러스 요인이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데요. 아주 효과가 아주 길게 가지는 못할 겁니다. 중국에 YMTC라는 회사가 있죠. 아마 지금 기술은 뭐 한참 난이도는 많이 떨어지는데요. 이쪽에서 나중에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 물량들을 어느 정도 소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또 요건 단기적인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좋은 그런 부분들인데 구조적으로 약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키옥시아에서 웨스턴 디지털을 인수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키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서 2위 업체입니다. 그리고 웨스턴 디지털이 4위 업체예요. 자, 요런 부분들이 두 기업이 만약에 합병을 한다라면 낸드 플래시 메모리 쪽에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제치고 1등을 하는데요. 요거는 뭐 잠재적인 뭐 거대한 경쟁자가 나타났다. 요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 낸드 쪽이나 디램 쪽이나 워낙 안 좋은 상태니까요. 자, 요런 것들이 합병을 하면서 이 반도체 낸드 쪽에 수급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요런 부분도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에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삼성전자가 지금 이 디램 쪽, 뭐 이런 쪽에서 지금 디램 가격이 좀 많이 떨어져서 고생을 하는데 지금 이때 1분기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자, 요때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감산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그 전에 뭐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감산을 미리 결정을 했었죠. 그러니까 또 하반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AI에 대한 투자들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또 이 중국 쪽이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마이크론에 대한 제재를 하게 되면 자, 이 중국 업체들이나 뭐 반도체 써야 되는 회사들 이런 회사 쪽에서는 디램을 좀 이렇게 사놓으려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면 디램 가격이 좀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최악은 지난 상태에서 반도체 업황은 하반기 정도면 회복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뭐 그렇다면 올해 말이나 내년 정도에 뭐 8만 전자를 구경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올해 외국인들 누적 순매수가 1억 5천만 주 정도 누적해서 순매수를 냈어요. 지분율은 50% 미만에서 한 3% 정도가 늘어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 쪽 같은 경우도 조정받을 때 좀 노려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종목 상담을 가끔 할 때 이 월덱스라는 종목에 대해서 가끔 상담을 받았는데요. 그때마다 말씀드린 게 굉장히 억울하게 빠진 종목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억울하게 빠졌다라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실적 부분들이 훨씬 더 좋아졌어요. 작년에도 좋아졌고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보시게 되면 자, 주가만 신나게 빠진 거예요. 자, 실적 부분들 좋아졌죠. 올해 실적도 지금 다 업데이트가 안 돼서 지금 여기 741억, 130억 이렇게 나오는데요. 올해 1분기에도 178억 정도 영업이익 기준 흑자가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작년에 이렇게 좀 많이 빠졌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렇게 회복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자, 남들 다 안 좋은데 혼자 좋았다라는 겁니다. 뭔가 특출난 게 있으니까 혼자 좋은 거죠. 그리고 자회사가 일본에 자회사가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요코하마에 뭐 한 3천억 정도 연구소 개념인데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 자회사 그러니까 WCQ 재팬이란 자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요코하마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수혜도 있을 가능성이 많고요. 역시 이 월덱스도 마찬가지 조정 시에 차근차근 사모아 놓는다라면 나중에 뭐 삼성전자를 사는 것보다는 작은 종목들이 수익률은 크죠. 그래서 좀 상당한 수익률을 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의 부채 한도 이건 정해진 수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안 되면 다들 죽는 거죠. 그래서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타결보다는 그 세부 내용을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공화당 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게 내년 예산 1,300억 달러를 감축해라 이런 내용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국방 예산 제외. 자, 국방 예산이 우리나라 돈으로 1,000조 정도 쓰는데 그 부분은 그대로 하면서 다른 쪽에서 1,300억 달러를 줄여라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이렇게 많이 좀 감소가 되게 되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들 이런 부분들도 좀 더 커지게 될 거고요. 또 요구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전기차 보조금 삭감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도 요구하고 있어요. 물론 그 외에도 뭐 사회보장제도 이런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은 뭐 우리 시장하고 별로 상관없으니까 그냥 말기로 하고요. 자, 이게 협상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타결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뭐 전기차 보조금 삭감한다, 뭐 어느 좀 삭감한다. 이렇게 좀 끌려가게 되면 상당히 좀 어려워질 수도 있으니까 내용을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부채 한도가 지금 다 찼다라는 거는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을 못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부채 한도가 상향이 되게 되면 재무부는 채권을 발행을 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시중의 유동성을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스피 6일 연속 상승 그리고 이런저런 내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코스닥도 5일 연속 상승했고요. 뭐 거기에 따른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라고 보시고 조정받을 때 실적되는 종목들 뭐 아까 말씀드렸던 월덱스 같은 종목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 위주로 모아 가신다라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자, 오늘 저녁에는 제가 조선 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자리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